예, 어서 오십시오. 하교수의 고시행정학 17번째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 좀 해주시고요. 공무원 시험이나 토익, 특히 RC를 공부하시는데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무작정 따라하면 쉽게 해석하는 하교수의 영문 독해도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갔으면 하고 저도 속으로 좀 바랬는데 이왕 손을 대는 거니까 이 부분도 좀 자세히 말씀드려야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라는 것도 정리가 될 것 같아서 한꺼번에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일단 설명을 시작을 해봤습니다. 공공재, 공유재, 요금재, 사적재, 시장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구분하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기준이 경합성 여부와 배제성 여부입니다. 여러분, 요거 경합성, 배제성은 일단 경쟁이 있다라고 하면 경합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쟁이 있다. 경쟁이 있다? 누가 많이 가져가면 누구는 적게 가져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누가 많이 가져가면 누구는 적게 가져간다. 배제성은 뭐냐? 배제성은 기본적으로 대가를 지불하느냐의 여부입니다. 돈을 줘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돈을 줘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돈을 줘야 되느냐?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쟁이 있고 돈을 주는 것은 사적재와 경쟁은 없고 돈은 줘야 되는 것이 요금제, 말 그대로 요금을 내야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경쟁은 기본적으로 경쟁이 있죠. 대신 돈은 안 내도 되는 게 공유제입니다. 공공재는 경쟁도 없고 돈도 안 냅니다. 되셨습니까? 경합성은 경쟁이 있느냐 여부를 따지는 거고, 경쟁이 있다는 이야기는 누가 더 가져가면 덜 가져가는 겁니다. 배제성은 돈을 내게 해서 내면 쓰는 거고 돈을 못 내면 못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따지다 보면 이 경합성, 배제성 말고 분할성의 여부가 논의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가 따로 이루어지고 분할하여 제공할 수 있는지의 속성인데, 달리 말하면 개인적인 소유와 소비가 되느냐, 이건 분할성이고 그건 안 된다, 그러면 비분할성입니다. 여러분 이제 뒤에 재밌게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공공재는 비비비입니다. 비경합성, 비배제성, 비분할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재화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적재는 시장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시장기구를 통해서 공급됩니다.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기구를 통한다고 그러면 내가 그것을 쓰려면 내가 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돈을 더 많이 내면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다. 그래서 경쟁도 하며, 그 다음에 돈 안 내면 못 갖는 재화가 시장재입니다. 사적재입니다. 돈을 지불해야 하고 내가 사면 남이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품들은 거기다가 이 시장재, 사적재에 속하는 거죠. 자, 요금제는 돈을 내야 사용할 수 있고 배제성이 있는 거죠. 경쟁은 따로 없습니다. 경쟁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동통신 가입, 내가 가입한다고 제가 가입 못하는 거 아니죠.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계속. 전기, 가스, 상하수도와 같은 사회 기반 시설 같은 거, 내가 돈을 내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돈을 내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대신 이러다 보니까 파는 회사의 경우도 점점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왜? 많은 사람이 가입하면 많이 커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 독점으로 인해서 시장 실패가 나타납니다. 시장 실패는 바로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공유재는 돈을 내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돈을 내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배제성입니다. 대신 경쟁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선납을 먼저 뜯는 사람이 임자죠. 돈 안 내고. 손에 나오면 내가 와서 막 뜯죠. 그 다음에 내가 소나 양을 기르는데, 염소를 기르는데 목초지,
누가 먼저 가가지고 멍청 뜯어먹고 가버리면 뒤에 오는 사람들은 못 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즘 주차장 문제로 말썽 많은 뒷골목 주차장. 우리 뒷골목이가 우리 거잖아. 그게 네 땅이야? 싸움 날 수 있는 거죠. 돈을 내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어요. 대신 경쟁은 있죠. 되셨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공유주에 속합니다. 공급은 일정합니다. 예, 가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그대로 두면 자원이 고갈되죠. 이것을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공급은 일정한 데 비해서 수요는 돈을 안 내도 되니까 수요는 자꾸 많아져서 자원이 고갈되는 현상.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당연히 그냥 놔두면 시장은 그냥 몽땅 없어지니까 실패죠. 정부가 개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물고기 잡는데 돈 안 내도 됩니다. 근데 누가 싹 훑어가 버리면 남은 못 잡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정부가 개입해서 낚시 면허제 이런 걸 두는 거죠. 돈을 일정하게 25,000원, 25,000원, 10만 원, 10만 원이면 미리 내도록 하고 그 사람만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우리 갯벌에 가서 무슨 갯벌 축제 이렇게 해가지고 잡고 어쩌고 그러는 거 다 비용 내고 가지 않습니까? 아무나 가서 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거주지 우선 주차제라고 해서 미리 주차 비용과 관련된 것을 수령하고 그것을 이용하게 하는 거죠. 왜? 아니면 다 갖다 찾아올 테니까 차가 2층, 3층으로 세워줘도 처리가 안 되는 거죠. 네. 공유주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규칙을 형성해야 되는데 이러한 규칙을 제도로 파악해서 연구하는 것이 신제도론이라는 어떤 우리 행정학의 접근 방법론입니다. 예전의 제도는 이미 있는 그 법규를 가지고 연구하는 게 제도론이고 신제도론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부가 개입해서 일정한 규칙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규칙을 제도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법규는 기본적으로 제도에 속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신제도론이라는 제도론입니다. 영어는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공공재, 경쟁하지 않고 비용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짜로 가는 문제가 항상 생기는 거죠.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공공재가 대표적인데 공유재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게 공공재입니다. 무임승차 발생하는 게 국방과 치안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국방하고 있으면 바로 다 우리가 혜택을 보는 거죠. 치안 유지가 되면 우리가 당연히 혜택을 보는 거죠. 대신 요건 그러다 보니 비축적성, 비전장성입니다. 무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네 가지를 일반적으로 따지는데 가치재라고 하는 좀 희귀한 용어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특정한 상품의 경우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 일정한 수준 이상의 혜택이 돌아가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직접 생산하고 그리고 공급해야 되는 상품인데 대표적으로 의료, 주택, 교육 서비스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제가 그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내가 경쟁을 해서 얻는 거냐, 경쟁이 없어도 얻느냐, 돈을 꼭 내야 되느냐, 돈을 내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느냐. 주로 이제 시험제가 가장 많이 나온 것은 공유제가 제일 많죠. 공공재하고. 그래서 두 개만이라도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 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라는 용어를 꼭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행정학을 제가 정책학을 이야기하면서 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우리가 일정하게 시장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시장에서 모든 교환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정한 생산량, 소비량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이 결정되는 것은 시장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적정한 가격에 적정한 양이 교환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가 주로 이야기했던 것으로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있죠.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해서 적정 가격과 적정량이 형성되도록 만들어준다. 뭐가 만들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대로 잘 가면 좋은데 시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시장 실패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죠.
그런데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그려봤습니다. 시장 경제, 시장 실패, 정부 개입, 정부 실패, 이런 과정을 그려봤습니다. 자, 시장 실패라는 것은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저 경제학이나 사회과학에서 시장이라고 할 때 그 뭐 물건 실제로 사고 파는 그런 어떤 일정한 장소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교환 거래되는 곳이라는 개념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시장이 하는 일이 가장 큰 게 뭐냐? 이 보이지 않는 작동에서 적정 가격에 적정량이 소비되고 공급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원인이 어떤 것이냐? 자, 우리가 시장이 성공하려면 완전 시장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완전 시장. 공급자도 수없이 많고 소비자도 수없이 많은데 거기에 정보도 충분해서 어디 가면 어느 것이 제일 싸다 어쩌다 하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어서 가격 비싸게 팔면 결과적으로 팔리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 선까지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게 만들어가는 이런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들에 의해서 경쟁이 무너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독과점이죠. 독과점이죠. 독과점이 나타나면 지가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는 사람은 가격을 정하지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여러 개의 납품회사가 하나의 공장에 모든 걸 다 납품하면 그 소비자인 공장이 모든 걸 다 정할 수 있어요. 수요든 공급이든 독과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정부가 대비하는 방법은 독과점 규제, 불공정 거래 규제 뭐 이런 것을 하는 방법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정보가 불충분하다 보니까 어디가 싼 줄 모르고 그냥 가까운 동네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뭐 좋은 예는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안경을 써서 그 집 가까이 좀 큰 안경점이 있어서 거기가 제일 싼 줄 알고 거의 11년간 거기서만 안경을 맞췄습니다. 어느 날 일이 있어서 종로에 나갈 일이 있어서 종로에 나갔다 안경테가 좀 괜찮은 게 있어서 저건 어떤가 하고 물어보러 들어갔는데 동네에 60% 가격밖에 안 하는 겁니다. 똑같은 제품이. 내가 정보가 불충분한 덕에 손해를 봤던 거죠. 그럼 제대로 가격을 매기는 제대로 된 장소에 갔던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가깝기 때문에 편하다고 해서 비싸게 주고 샀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정보가 불충분하면 불안전한 경쟁이 나타나고 결국 시장은 실패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정보가 불충분할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정보가 불충분할 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뭐 리콜 제도를 만들어서 결함을 보상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원산지 표시를 강요를 해서 원산지 표시를 하게 한다든지, 품질 인증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대로 그것을 갖춘 데에서만 그 물건을 팔 수 있도록 만들어가면서 결과적으로 경쟁을 유도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외부 효과가 존재하게 되면 시장이 실패합니다. 여러분, 제가 외부 효과 이야기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내부 외부라고 할 때 내부는 어디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냐? 어디를 기준으로? 시장 바깥에서 효과가 발생한다고 그랬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외부는 시장 바깥입니다. 되셨죠? 거기에서 외부 효과는 두 개가 있는데 외부 경제와 불경제가 있다. 이득을 보면 경제고 손해를 보면 외부 불경제입니다. 네. 자, 이득을 보게 만들면 이득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기술 개발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 등을 넣어서 그걸 키워가는 게 좋죠. 외부 불경제가 있으면 그걸 줄여가는 게 좋죠. 환경 개선 부담금이라 해서 오염 물질 배출량을 제한한다고 해서 그걸 줄여가는 게 좋죠. 외부 경제는 이득 있는 거니까 키워가는 게 좋은 거고 외부 불경제는 손해가 있는 거니까 줄여가는 게 좋죠. 자, 그 다음에 공공재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공공재는 정부가 생산하는 재화입니다. 시장을 놔두고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실패하는 거죠. 이해할 수 있습니까?
공공재가 존재하면 무임승차 아까 이야기 드렸죠? 비용 낼 필요가 없어요. 공짜로 가면 되죠. 예. 그 다음에 공공재가 존재하게 되면 생산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일반 기업의 경우 생산하면 이윤을 얻을 수 없는데요. 이번에 우리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마스크 생산업자에게 마스크 생산하라. 공공재적 성격이 있잖아요. 마스크 생산하라. 이야기해봐야 이윤이 적거나 어쩌면 아예 적게 생산하거나 아니면 생산 안 합니다. 줄어들죠. 일정하게 이윤을 보장하게 만들어주면 생산량이 늘어나죠. 이런 형태. 시장의 실패 원인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대표적으로 노동조합이 존재하거나 실업이 존재하면 시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이런 게 존재하면 적정 가격을 수요에 따라 맞춰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보다 더 비싸게 받아야 노동조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되셨습니까? 시장 실패의 원인입니다. 자, 근데 시장에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실패한 시장이 개입한다고 해서 당연히 성공하느냐? 그건 아니다. 그게 정부 실패입니다.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했는데 경우에 따라서 자원 배분에 왜곡을 수반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비효율성을 중대시키는 경우 정부 실패죠. 정부가 개입했는데 실패를 했다 이게요. 네. 자, 정부 실패 원인이 대개 이제 5가지인데 이 5가지는 되게 정리하기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시장 실패, 정부 실패 이야기 나오면 당연히 어느 한쪽의 원인을 묻겠죠. 다음은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닌 것 어느 겁니까? 다음은 정부 실패 원인이 아닌 것 어느 겁니까? 어느 것 한쪽만 정확히 정리하시면 다른 쪽은 정리 안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있습니까? 네. 정부 실패 원인 중에 첫 번째가 비용과 수익의 단절입니다. 무슨 말이냐? 정부 수입의 대부분, 우리가 이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의 거의 대부분은 조세입니다. 뭐 서비스 만들어 팔고 서비스 제공해 줘서 거기서 돈 걷어들인 걸로 수입으로 차지하는 양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생산 비용과 무관하게 만일 100원 들여 생산했는데도 정부가 꼭 공급할 필요가 있다면 20원에 공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대부분 그 공급하는 게 비용이 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부가 개입한다고 했을 때 그 자원 배분이 합리적으로 배분이 안 되는 거죠. 비용과 수익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의 내부 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괴리, 이걸 이제 내부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행정 수요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어렵고 재화도 독점성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직 내부 목표는 사회 목표나 국민의 요구하는 큰 괴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장 간단하게 우리나라가 1997년 말에 IMF 사태를 맞았을 때 정부에 대해서 대통령이 요구한 것은 능률적인 행정을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행정에서 행정 자체가 능률성을 강조하기 시작하면 일반 회사와 다를 게 없습니다. 국민에 대한 봉사 문제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자기 살기도 바쁜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양자가 떨어지고 내부 쪽만 자꾸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럼 정부가 원래 한다는 정부의 원래 목표가 뭐였습니까? 공익추구 아닙니까? 국민에 대한 봉사 아닙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안 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세 번째, 파생적 외부 효과인데 외부 효과는 외부 효과인데 파생적이라는 게 붙으면 정부 실패 원인입니다. 예, 무슨 말이냐? 정부가 개입해서 했기 때문에 외부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 정부가 시장 바깥에서 했으니까 나타났는데 엉뚱한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파생적이라는 건 엉뚱한 효과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 임대차 보호, 예, 전세 입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 보호 기간을 2년을 뒀습니다. 2년을 뒀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매년 0.5% 이상의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이렇게 막아놨어요. 근데 문제가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아예 계약을 맺을 때 아예 그냥 20% 올려서 계약을 맺으면 됩니다. 보호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임차인, 우리 전세 입주자를
해를 주는 거죠. 정부가 개입했기 때문에 시장 바깥의 효과가 나타났는데 엉뚱한 효과가 나타났다. 파생적 외부 효과입니다. 네 번째, 소득 분배에 불공평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 정부가 개입하는 게 권력과 특혜에 의해서 전개된 경우에는 당연히 있는 놈에게 더 주게 되는 거죠. 소득 분배에 불공평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시험 문제가 나왔던 게 X, B 효율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X가 앞에 붙으면 모르겠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잘 안 되더라. 잘 안 되더라. 이게 X 비효율성입니다. 네. 문제는 뭐냐? 정부는 일단 기본적으로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조직은 일단 덩어리가 커지면 게을러집니다. 이걸 이제 관료제의 병리, 질병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경쟁을 따라 안 해도 되니까 효율성을 기하려는 유인, 동기가 없습니다. 잘 안 해요. 느려요. 아우, 저거 민간 기업에서 진작 잘렸지. 이야기를 공무원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이유는 모르지만 비효율성입니다. 됐습니까? X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이건 뭔가 이유는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비효율성, 뭔가 이유는 모르지만 비효율성이 나타난다. 정부 실패의 원인입니다. 시장 실패의 원인과 정부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17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